얼마죠? 자, 이게 2012년도 이때 6억대였어요. 6억 2천 막 이렇게 나오죠. 6억 2천. 네.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이때 6억 5천 막 이렇게 샀네요. 네. 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50% 올랐습니다. 여러분, 6억 5천이 1.5배 올랐단 말입니다. 1.5배.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응?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이요, 10억.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자, 이분들이 2020년도 8월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때? 응? 2020년 8월 달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2법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자, 15억에서 폭등을 하죠. 네. 2억이 더 올라버립니다. 15억도 많이 올랐는데 2억이 더 올랐어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였죠. 네. 자, 힐세드 서울숲 리버. 여기 가봤어요. 제가 가봤어요. 어때요? 그냥 2018년도 이때 12억, 13억이었는데 그냥 쭉 해서 7억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뭐 덜 올랐죠. 어차피 좀 고가였었고.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이것도 오래됐어요. 네, 2012년도에 지어졌고요. 거의 한 11년 차 됐죠. 보세요. 자, 이때는 5억이었어요. 2014년도 이때. 근데 제가 살걸. 이거 보세요. 금액 때 갭이 1억 5천입니다. 이때는 갭이 8천이에요. 자, 어때요? 5억이 네, 1.7배 같습니다. 1.7배. 10억이 올랐어요. 현 정권이 너무너무 잘한 짓이 바로 집값을 올려준 겁니다. 네? 이 금호동 여러분들, 네? 이 금호동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 금호동을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네? 이 학교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가가 어디 있어요? 학원가가 없죠. 학원가 가려면은 수인분당수 타고 네? 쭉쭉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네? 여기 설릉에서 갈아타서 이쪽에 대치 가는 거예요. 네? 한티 가서 대치동 학원 가는 겁니다. 도곡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학원가가 얼마나 많은지. 네? 이런데 여러분들은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르고 나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원래는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어떤 뷰, 브랜드, 뭐 신축, 뭐 대형 세대, 대단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때는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갖다 붙이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오르는 이유가 네? 한강 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는 여기 좀 많이 갔었거든요. 여기가 산책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요렇게 걸어가지고 쭉 그냥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쭉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밤섬까지 나오죠. 마포대교. 마포대교 무너졌냐 이렇게 할 때 그 마포대교입니다. 네. 자, 뭐 그 타짜에서 뭐 어디가 지금 막히는데요 하니까 성수대교 막힌다 했나요?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누구죠 저거? 응수 형님, 김응수 형님께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갑자기 생각이 또 납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 호재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갖다 붙이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재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호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미치게 올랐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미치게 올랐는데 누가 수혜를 받습니까? 바로 전 정권. 보세요, 여러분들.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자, 새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때 세수 1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 정권은요,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1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돈을?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지고요. 네. 그 1조 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갖다 바칩니까? 네?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갖다 바쳤는지. 네? 대장동? 뭐 이런 데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퍼쓰는 거예요. 지네 멋대로. 행사하고요. 네. 미주노님께서 네. 노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자, 제가 차마 그 말을 했다가 또 정치방송 낙인 찍혀가지고 노딱 걸릴까봐 조금 말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1조 벌어가지고 우리 서지호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조 벌어서 어디 갖다 바쳤습니까? 어딘가 갖다 바친 거예요. 네? 어디 갖다 바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동안
부동산을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 무능이죠. 무능.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냅뒀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나이스님께서는 뭐 좀 잘 모르시는데 너무 잘 몰라요. 재산을 뭐 다 환수했어요. 아직 추징을 다 못했죠. 나이스님 아직까지 너무 좀 어린 것 같네요. 네, 아직 어려가지고 좀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소신껏 하세요. 정치상황. 네, 감사합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햅시바님께서 최대 수혜자는 결국 다주택자도 매도자도 매수자도 아닌 정부네요. 맞습니다. 자, 다주택자 매도 못해요. 막혔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0억 벌었어요. 순자산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200억 벌었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저 부동산으로 50억 벌었어요. 순자산 50억이란 말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다 팔아서 5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 50억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만해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억? 100억은요, 여러분들 200억을 벌어야지 100억을 모으는 거예요. 부동산 오로지 주택 투자로 해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200억을 번 겁니다. 여러분, 200억을 벌었다? 400억을 번 거예요. 네? 400억을 벌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말 좀 신빙성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들이 갑자기 순자산을 공개를 한 시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비슷해요. 네, 자, 대부분 비슷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 저 책 냈어요. 출간했습니다. 이겁니다. 네. 자, 출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이나 여러가지 강의 매체에서 강의를 팝니다. 네. 강의를 팔기 시작해요. 고액 강의요. 하나에 뭐 100만원짜리를 뭐 60만원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그걸 보고 화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요. 갑자기 인문학적 개론을 이야기합니다. 실거주자면요. 실거주 수요자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 저기 뭐 주식에 비유해서 머시기 이유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항상 그들이 드는 애시예요. 예?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다칠까봐. 두루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MC. 저는 그게 싫다 이겁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네? 지상파 방송이 되었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냥 야심만만 MC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놀러와 찍어요? 네? 해피투게더 찍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자, 저는 유튜브는요,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사회자질, 그리고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주택을 사야 되는 1주택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늦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인천에 집 사라고 하고, 예? 지가 샀다고. 이게 말이라 되는 겁니까? 예? 인천 구축 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평택 사러 갑니다. 평택. 지금 당장.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짓는다고. 예? 사랍니다. 말이 되나요? 갑자기? 그러면 천안 아산 입주 물량 엄청 많고, 경기 남부가 입주 물량 엄청 많은데, 평택도 입주 물량 만만치 않은데, 평택은 괜찮다고 사러 갑니다. 예? 그 사람 데이터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갖고 가급적이면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시계를 볼 줄 알아요. 예? 저도 차트 뭐 까질 거면 그릴 줄 압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 자료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저도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색칠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 부동산에서 과연 데이터 갖고만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 데이터 갖고 설명이 돼요? 자, 우리 상우형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 상우형
상호형께서 올해 8%인가 10% 오른다 했어요. 올랐어요? 네, 올랐냐고요. 자, 매번 5년 동안 계속 오른다고 해서 4번 맞췄습니다. 마지막 한 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8% 오른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안 합니다. 왜 제시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저도 몰라요. 왜 제시 안 하시는지. 그럼 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본인만이 뭐 어떻게 산출했는지. 네? 자, 혹시나 거래가 된 아파트들 중에서 8%로 했으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호가가 하락했으면 그건 하락으로 봐야 돼요. 네?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하락했다? 그건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제가 오른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치제가 오르는 거하고 서울 부동산 오르는 거 다릅니다. 네? 확실하게 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청라, 인천 청라, 그리고 동탄, 경기 남부권의 그 아파트들은요, 사치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제한거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다? 하락폭 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양도세 중과 유예되면은 하락한다고 제가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눈치 봐가지고 뭐 올 한해는 뭐 괜찮다니, 적어도 떨어질 이유는 없다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대구 부동산 폭락한다, 부산 부동산 사지 마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네? 자, 우리 토시 좀 얘기할게요. 토시가 부산 부동산 상승한다면서요. 네? 상승한다면서. 근데 상승 안 하는데? 네? 지금 뭐예요? 네? 자, 이거 보세요. 땅짓고에 나왔습니다. 토시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이민 가격 부담 최고치, 부산 광주 빼고 눈여겨볼 것 없다. 올해 살만한 지역 없다고 합니다. 자, 스트리밍 시간이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자, 빅데이터 전문가?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빅데이터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조각조각 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게더링 해가지고, 게더링은 모으다는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가공해서 자기만 툴로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요? 예? 국토부에 다 나온 실거래가 데이터, 무슨 데이터 다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 빅데이터 전문가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예? 제가 이런 거 보면 제가 가짜 나가지고, 예? 뭐? 올해 부산 광주 사라고요? 예? 올해 부산 광주 사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아이고, 최하령님, 네, 얼마 전에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골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톡방 들어와 주세요. 네, 자, 보세요. 네, 보세요. 서울 대신 부산 중에서 여기 지금 사러 갑니다. 해운대 등 6개 구를 주목하라. 1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2021년 1월부터 1월에 이거 1년 전은요, 언제입니까? 2021년 뭐 중순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2021년 1월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해운대 좌동을 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 이야기했어요. 네? 왜? 안 올랐으니까. 왜? 마지막에 오르는 게 입지 좋은 구축이라고요. 입지 안 좋은 구축도 오를 수 있는데, 투자할 만한 대상에는 마지막에 오를 것은 좌동이에요. 제가 좌동 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라이트하우스가 부산 부동산 큰일 났다가 제 주선생 부산 부동산 큰일 났다 쳐보세요. 이거 자, 여러분들, 제가 다 전부 다 기록에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예? 크리에이터에게 링크 드릴게요. 요거 32,000에 찍혔어요. 2020년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 자, 최근 라이트하우스가 부산 부동산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마린시티 두산 리버더 제니스 폭락을 근거로 향후 부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거. 제가 틀렸어요? 제가 부산 부동산 폭락한다고 2020년에는 사지 말라고 했어요? 2020년에는 제가 사라고 했어요. 저는 사라고 했다고요. 네? 2020년에는요. 자, 주선생 명륜힐스. 자, 보이시죠? 부산 동래구 명륜힐스 2차 7억 가자 부동산 상승론자. 네, 보세요. 2년 전이에요. 요거 시점이 언제? 네,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12일이에요. 아까 방송 1년 전에 이미 저는 부산 부동산의 상승 이때 참 젊죠? 네? 2019년이니까 거의 3년 전이 3년 전. 이제 젊잖아요. 애때네 진짜 부동산 스토리텔러로 이야기했었는데. 네. 자, 이때 3년 전에 제가 부산 부동산 사라고 했습니다. 네. 다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 했어요. 자, 여러분들 투자는 이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네. 이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쳐다도 안 볼 때. 2019년 5월에는요. 누가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왜 안 쳐다본지 아세요?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침체니까 매수해야죠.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거짓말 제가 틀린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뭐가 그렇게 틀렸죠? 그런 게 있습니다. 파주 부동산 괜찮다고 했는데 파주 부동산 떨어졌어요. 김포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파주랑 김포는요 너무 저렴하다고 봐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 김포는요 특히 돈이 없으신 분들, 서울에 매수하기에 돈이 없으신 분들 파주, 김포 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실거주면 정말 추천. 하지만 투자라면 경기도 북부에, 제가 경기도 북부만 이야기 하잖아요. 경기 북부에서 어디요? 일산이요. 재건축 호재 일산. 지금 정부에서도 일기 신도시 표 때문에 6월달 지방선거 남아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새 정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옥동자맘님, 라이트하우스가 20년 초여름 창원 성산구 이창구 법인들 무지무지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법인 잡아서 대폭락 안 됐어. 폭락 안 했잖아요. 왜 폭락 아닌 줄 아세요?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요.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요. 제가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창원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어요. 왜? 냠냠했으니까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의 한 6명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야기했는데 그 6명 중에 2명이 말을 들었습니다. 한 명당 4천, 5천 벌었어요. 세후로. 자, 비례상선인 지금 또 창원 좋나요? 아니요. 지금 저 창원 사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이미 많이 올랐고 만약에 내가 꼭 사야 한다 라고 하면은 큰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다는 걸 가정하에 실거주 집은 대형으로 갈아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는 재건축, 입지 좋은 재건축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가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내가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내가 대출받아 샀다 그러면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붙어요. 그래서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